여기는 기차 안. 모리 탐정의 친구 결혼식을 가기 위해 기차에 올라탄 코난 일행. 코난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반대편 문으로 자신을 작게 만든 검은 옷의 조직원들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된 상황. 코난은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급히 얼굴을 가려보지만 꼬마로 작아졌다는 걸 모르는 검은 조직원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지나가죠. 너 이놈들 잘 만났다. 그들을 따라 2층 식당 칸으로 쫓아가는 코난. 그런데 란이 손목을 붙잡더니 어디 가냐 묻습니다. 배가 고파 식당 칸에 가겠다 하지만 방금 도시락을 먹고 온 상태죠. 결국 식당 칸 입구 컷을 당해 끌려 나오고 코난은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자리에 도청기를 설치한 것으로 만족하기로 합니다. 시간이 지나 검은 옷의 조직원들이 들어오고 그들의 대화 내용을 엿듣게 되는데 두 남자가 사용하는 코드명을 알게 되죠. 진과 워커. 그 둘은 누군가와 거래를 하고 왔는지 가방이 바뀌어져 있고 워커는 짭짤한 거래였다 좋아하고 가방을 받은 상대도 굉장히 신나하던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 묻죠. 진이라는 사내는 그 가방 안엔 원래대로라면 금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어야 하지만 정보 대신에 폭탄을 넣어놨다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3시 10분 자신이 스스로 그 가방 안에 있는 폭발물 스위치를 누를 거라 말하죠. 진과 워커는 빨리 이 기차를 뜨자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코난은 그들을 쫓아가려 하지만 또다시 아무런 사실도 모르는 란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렇게 검은 조직원을 놓치고 앞으로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40분. 그리고 이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림잡아도 몇백 명이 넘죠. 어떠한 단서도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코난은 란을 따돌리고 승무원에게가 이 사실을 알리지만 어린아이로 변한 코난의 말을 믿어줄 리가 없죠. 코난은 그들의 대화에서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었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워커가 돌아와 앉자마자 한 얘기가 떠오릅니다. 휴, 이제야 담배를 필 수 있겠군요. 그런데 그들이 갔던 식당 칸은 금연칸이 아니죠. 즉 그들과 거래를 한 자는 자기 앞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일 테고 금연칸을 잡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열차의 금연칸은 총 8칸. 하지만 8칸을 다 조사하기엔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하죠. 좀 더 생각을 해보는 코난. 그리고 진이라는 사내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쯤 자리로 돌아가 경치를 내려다보며 희죽거리고 있을걸? 내려다본다. 이 기차에서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은 2층의 그린칸인 3곳뿐. 그 중에서도 금연칸은 7호차 단 한 곳입니다. 그렇게 2층 7호차로 향한 코난은 검은 가방을 가지고 있는 승객들을 살펴보는데 능력이 있어 보이는 회사원 남자, 마찬가지로 능력 있어 보이는 직장인 여자, 그리고 체격이 좋은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깡패인가? 이 4명의 인물이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있죠. 모두가 의심스럽고 시간은 없기에 직접 몸으로 뛰는 코난. 첫 번째, 검정색 가방을 무릎 위에 놓고 노트북을 하고 있는 남성에게 다가가 게임을 시켜달라 합니다. 당연히 가방 안은 보지도 못하고 혼줄만 난 뒤 쫓겨나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직장인 여성에게 다가가 혹시 식당 칸에 갔었냐 묻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간 적이 없다 말하죠. 코난은 경치가 좋다는 말을 건네며 몰래 가방을 열어보려 하지만 가방 문이 잠겨 있습니다. 여성은 날씨가 좋아 후지산도 잘 보였다며 코난의 말에 답해주는데 회사원 남성이 시끄럽다 화를 내며 코난을 내던져 버리죠. 포기를 모르는 코난은 세 번째 의심스러운 덩치 큰 할아버지에게 가봅니다. 소중한 물건이라도 들어있는지 가방을 가슴팍에 꼭 안고 있어 안을 살펴보기 힘들 것 같은데 심지어 귀까지 잘 안 들리는지 동문서답을 남발. 결국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네 번째 액면가로는 이미 범인이 확정인 깡패에게 향합니다. 하지만 검은 가방이 선반 위에 있어 마찬가지로 가방 안을 살펴보긴 힘들어 보이죠. 그런데 이때 깡패가 선글라스를 벗어 냅킨으로 닦는데 저 냅킨 식당 칸에만 있는 겁니다. 즉 이놈은 오늘 식당 칸에 간 적이 있다는 거죠. 코난은 기지를 발휘 자신이 가지고 놀던 종이 비행기가 선반 위에 올라갔다 말하곤 선반 위에 올라가 가방을 살펴봅니다. 그 모습을 본 깡패는 화들짝 놀라며 그 가방에서 손을 떼라 소리치며 코난을 잡아당기죠. 그렇게 코난이 당겨지면서 잡고 있던 가방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진이 말했었죠. 가방에 강한 충격을 주면 곧바로 터지는 폭탄이라고. 그리고 지금 그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고 그 가방에 있던 물건들만 널브러지는데 남자의 취향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는 속옷들. 그 속옷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웃음이 터지죠. 그리고 역시나 쫓겨납니다. 설상가상 란에게까지 걸려 원래 있던 자리로 끌려가죠. 폭발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12분.
그동안 모은 단서들로 폭탄을 가진 인물을 좁혀보지만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상황. 코난은 결국 란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하고 사람들을 탈출시키려 합니다. 진지하게 란에게 말을 까는 코난. 하지만 유교소녀 란은 반말을 하는 코난에게 꿀밤을 먹여주죠. 이에 개의치 않고 안경까지 벗으며 심각한 얘기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아이가 옆에서 바다는 지나쳤냐 묻죠. 아이의 아버지는 어차피 우리 칸은 산 쪽이라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코난은 아까 후지산을 봤다는 여자가 떠오르죠. 분명 그녀의 자리는 바닷가 쪽이었는데 후지산을 봤다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후지산을 어디서 본 걸까? 바로 식당 칸. 게다가 이 여자 식당 칸에 갔었냐 물었던 코난의 물음에 가지 않았다 거짓으로 답했죠. 거래 사실을 숨기고 싶어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지는 폭탄을 가진 사람이 그 시간이 되면 스스로 폭탄 스위치를 작동시킬 거라 했는데 노트북과 카세트를 들고 있던 사람은 제 시간에 그 스위치를 누르기가 힘들죠. 즉 분노 조절 장애 회사원과 노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갖고 있던 이 여자라면 얘기가 다르죠. 제 시간에 누르기 용이합니다. 남은 시간은 30초. 코난은 재빨리 직장인 여성을 찾아 뛰어나가고 그 시각 코난의 추리대로 문 앞에서 내릴 준비를 하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여성. 하지만 전화를 받은 뒤 상대방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방에 들어있던 폭탄 타이머가 작동하죠. 그리고 동시에 코난이 도착합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전화기와 가방 타이머가 켜진 걸 본 코난. 한치 망설임 없이 가방으로 달려가 열차 밖으로 차버리죠. 그 가방은 날아간과 동시에 엄청난 소리를 동반하며 폭발하고 코난은 자신의 목숨은 물론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리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검은 조직의 진가 워커였습니다. 뒷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코난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약을 먹인 검은 조직원들의 이름을 알아냅니다. 코드명 진가 워커. 그들은 여성에게 내리는 시간에 맞춰 전화를 주면 가방을 여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겠다 함정을 팠던 거였고, 여성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전화를 걸어 자신도 모르게 폭탄 타이머를 작동시킨 거였죠.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처음 본 분들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던 것만으로 그녀가 검은 조직과 거래를 한 인물이라 단정지은 코난의 모습이 말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의아해하실까봐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만화책과 애니메이션 에피소드가 좀 다르더라고요. 애니메이션으로 보는데 누구? 진가 워커가 너무나도 생기다 말게 그려놓은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경찰에 체포까지 됨. 여튼 저는 만화책 원작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기차에서 만난 진가 워커는 진짜였고, 코난은 그들의 정체를 밝히겠다 다짐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정리 끝!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